하영재 전 사천남의 하동 국회의원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포면 주민은 사천읍으로 가는 노선이 사라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서부경남에선 사천에 이어 두 번째인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함양군이 유휴 공유재산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시설의 기능 유지와 운영 내실화 부분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지정으로 남해대학이 오는 2026년부터 거창대, 창원대와의 통합대학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대학명 역시 국립창원대 남해 캠퍼스로 바뀔 전망인데 학내에서 일어날 변화들을 가늠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추진 약 2년 3개월 만에 출범했습니다. 서부경남에선 사천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위탁 운영에 나서는 시설물은 진주 종합경기장과 중앙 지하도 상가를 비롯해 곧 완공을 앞둔 진주대첩 역사공원까지 다양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진주 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모두 61개소. 면수로 따지면 2,000면이 넘습니다. 900여 개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걸 수 있는 게시대도 진주에 200개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게시대 모두 진주시 각 부서에서 관리해오던 시설 중 하나였지만 앞으론 한 곳에서 이를 도맡게 됩니다. 설립 추진 약 2년 3개월 만에 문을 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에 나서는 겁니다. 비용은 절감하고 공공 서비스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공단이 위탁 운영에 나서는 시설물은 모두 7개. 진주 종합 경기장과 중앙 지하도 상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조성이 한창인 진주 대첩 역사공원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진주시 출자 기관으로 4개 팀, 20여 명의 직원으로 일단 출발하게 됐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 조직은 점차 확대키로 했습니다. 9월부터 일단 5개 시설에 대한 업무가 시작되며 출범 초기 단계인 만큼 조직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수탁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공공하수 처리 시설과 조성 중인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하영재 전 사천남의 하동 국회의원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영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 6,350만 원의 추징, 200만 원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 6,3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영재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과 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년 6개월과 회계법 위반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 의원, 하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선 버스 환승 시스템을 어려워하는 가운데 서포면 주민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시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던 사천시. 시민 불편이 발생하자 한 차례 부분 개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개편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시가 도입한 권역별 환승 시스템이 어르신에겐 어렵기만 합니다. 서포면의 경우 사천읍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 사라져 불편을 호소합니다. 버스 타고 가면은 사천에 그 시청 앞에 내려가고 사천 시내 들어가려면은 버스로 갈아타고 그리 들어가. 그런 게네 많이 걸리는 거는 한 30분, 40분 거리 걸리. 얼마 전 서포면에 하나밖에 없던 동네 의원이 문을 닫게 돼 병원에 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보건소 갔어요. 가니까 보건소 역시나 의사가 몸이 안 좋다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 이제 월수 금요일로 한다는데 가니까 진료를 안 보더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이웃집 아저씨한테 차를 좀 말로 해가지고. 서포면에 살고 있는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세인 만큼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주민대표 30여 명은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건의문을 검토한 뒤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정성입니다. 폐관한 함양약초과학관이 예술인 입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었죠. 이뿐만 아니라 토속 어류 생태관과 한옥 등 유휴 공유재산 등에 대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시설 확충과 방문객 유치 방안만큼이나 기존 시설의 기능 유지와 운영 내실화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희귀 민물고기 전시 사육을 위해 조성된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시기에 물고기 사체가 발견되거나 안내판과 수족관 속 어종이 다른 경우 등 관리 부실 문제까지 불거지며 지난해부터 운영을 멈췄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생태관 건물은 환경부가 일부 기능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하면서 작은 영화관으로의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류 생태 전시 공간을 포함 상영관 2곳, 매표소 등이 갖춰지게 되며 총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이 매일 상설로 영화관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림 주변의 넓은 이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상림과 더불어 하림도 우리 국민들 품속에 들어가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양군의 유휴 공유재산 리모델링 계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허삼돌 가옥과 노은교 의병장 생가터 일대에도 한옥스테이 등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여성 이름을 딴 한옥과 의병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종증조부라는 점 등 저마다의 스토리텔링으로 관광 자원화한다는 방침. 아니면 이전리 황토펜션과 지난해 문을 닫은 약초과학관도 각각 수련원과 예술가 입주 공간으로 리모델링 됩니다. 한편 유휴 공유재산 활용이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언급된 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군비 등을 모두 합치면 총 80억 원 가량에 이르기에 예산 중복, 과다 투입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토속어류 생태관의 경우 독특한 전시 테마와 부지의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시설 보완 후 재개관하고 영화 상영 기능은 기존의 함양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사후 관리를 못한 건데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돌린 게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그 하림 자체가 경남도에서도 섭지로 지정돼 있고 또 남사로 재단에서 그 섭지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멸종위종 담소로 보존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멸종위종 5종이 사는 곳에 충분히 생태적 가치도 있고 지역 여기저기에 산재한 공유재산을 잇따라 리모델링하며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함양군. 하지만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의 가치와 문제점, 예상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하는 작업들이 병행돼야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지난 1996년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설립돼 지역과 함께해온 남해대학. 이번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오는 2026년에는 거창대, 창원대와의 통합대학이 출범할 예정인데요. 28년간 불렸던 경남도립 남해대학은 국립창원대 남해 캠퍼스로 바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을 포함한 3곳의 국공립 대합 통합과 사립전문대의 연합 모델이 2000년도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정됐습니다. 오는 2026년 3월에는 통합대학을 출범한다는 계획. 연구기능 위주의 국립창원대를 중심으로 도립 거창대는 거창 캠퍼스로, 도립 남해대는 남해 캠퍼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각 캠퍼스의 관할은 통합대학 부총장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도 소유인 도립대 교사와 교진은 국립대학인 창원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 캠퍼스, 국립창원대학교 남해 캠퍼스로 되고 그 캠퍼스를 총괄하는 부분은 현실까지 부총장 체제로 가져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은 현행지방재정법상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통합 과정에서 두 곳 도립대학의 교직원은 고용이 승계되며 순차적으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대학 출범 전까지 남해대학은 학사 운영 방식도 크게 변경할 예정. 현재 9개 학부, 학과 체제를 우주항공 제작 정비 분야와 조리관광 중심의 관광융합 분야 2개 학부 체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정비와 제작에 특화된 항공정비학부를 특성화하는 우주항공 제작 정비 분야는 남해군에 인접한 사천 우주항공청과 항공산단 등의 인력 양성을 특화하게 됩니다. 또 조리제빵과 호텔 관광 등의 관련 학과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따라 관광융합 전문 인력 양성으로 특화한다는 계획. 여기에 더해 글로컬대학 모델에 필요한 방산과 원전, 무기 등 관력 인력을 위한 분야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 제작 정비 분야로 한 학부를 가져가고 관광융합 분야로 한쪽에 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 하고 지금 또 창원대학에서는 덧붙여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구조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또 방산이나 원전 쪽에 저희들 현장 실무 인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쪽도 지금 추가적으로. 한편 남해대학은 통합안을 반대해오던 지역 시민단체, 의회 등과의 소통을 이어온 결과 지역에서는 대학 통합을 학령 인구 감소 위기라는 현실에 맞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내 조사 결과 87%가 넘는 구성원이 통합에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며 제기된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 1부는 29일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선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찍은 기표용지를 간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주시와 효성중공업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29일 효성 하이드로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만섭 효성중공업 기존 PU 사장을 만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액화수소 충전 사업과 미래항공 모빌리티 버티포트 설치 등을 논의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만섭 사장과 실무단은 경남항공 국가산단과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AAV 실증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산청군이 2025 산청 방문의 해를 상징하는 이미지인 BI를 공개했습니다. 산청군은 이번에 공개한 BI는 사람 옆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이마 부분을 계곡과 하트 모양으로 표현해 산청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천왕봉 표지석과 최단거리 코스를 표시하는 등 지리산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또 4색 그라데이션의 BI 색상으로 산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표현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사천에서 우주항공기술 경영학과를 운영합니다. 9월부터 개설되는 우주항공기술 경영학과는 사천시에 처음 설립되는 석사 과정으로
지역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 20여 명 대상으로 출발합니다. 사천시는 학생 등록금의 70%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 환경 개선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주중 야간 및 주말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석사 과정은 글로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항공업계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천시 소재 항공 제조기업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그선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캔코아는 위그선 동체 구조물을 납품할 계획이며 계약 금액은 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날아다니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은 해상 여객과 물류 운송, 인명 구조용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캔코아는 항공우주 분야 글로벌 기업인 ST 엔지니어링과 수주 계약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29일 공공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행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남동발전 등 7개 공공기관과 경상국립대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공동과제 발굴과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개최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진주대첩광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계와 일부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 광장이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시설물은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조성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인타임에서도 수차례 보도했던 진주대첩광장 논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시행 주체 입장은 어떤지 최사명 진주시 총괄계획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진주대첩광장 건축물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계단형 스탠드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보니까요. 우리 역사적인 공간인 진주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경관을 가린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게 한옥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겠죠. 예. 건축은 시대적 문화의 산물입니다. 굳이 민속촌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왕궁 근처의 집들이 한옥이 아니듯이 오히려 어떤 대비의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적 조형을 여는 것도 좋은 해법일 것 같습니다. 네. 계단형 스탠드 구조로 만든 것 또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건축은 크게는 쓰여짐과 보여짐의 이런 기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너무 외형, 보여짐에만 집중해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벽과 지붕을 분리하는 것이 건축의 일반적인 해법이긴 한데요. 여기는 벽과 지붕을 분리하지 않는 벽이 지붕이 되고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썼습니다. 예, 그럼 이 계단식 건축물 어떤 의미일까요? 일각에서는 약간 이 진주성을 침략하는 왜군을 형상화한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예, 뭐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자의적인 해석인데 너무 좀 부정적으로 간 게 아닐까요? 아, 예. 오히려 분연히 일어서는 의병정신의 모습이라는 긍정적 해석도 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400에서 600석 정도 되는 민중이 이런 외성을 향해서 부릅뜬 눈과 함성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 수 있다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단은 그냥 수직적 이동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장소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해합장 공연장에서부터 예. 우리의 골목길 계단 하나마저도 문화를 생성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지금 대지의 변형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진 이 계단은 높낮이를 달리하는 그런 풍경이 재현되는 위험 있는 무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난강을 바라보거나 비봉산을 바라보거나 이 계단의 어느 단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풍경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비움이 컨셉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의 시설의 비중이 너무 크고 또 이 시설과 더불어서 정원수들이 진주성을 다 가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공원에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햇볕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람으로부터도 일부 보호받을 수 있고 저는
나무가 만들어주는 이런 풍경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 장소가 공원으로 사용될 때 나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나무가 지나치게 꼭 보여줘야 될 풍경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좀 조정하면 안 될까요? 이 나무들을 현재 상태보다는 좀 더 자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지도 하게 될 거고 부분적으로 교체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융통성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주대첩 광장에 대한 반발이 아직까지도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아니면 이에 따라서 시설이 변경된다든지 그럴 계획도 있을까요? 예, 근데 이 콘크리트 소승도 되지 않은 미완의 건축입니다. 아직 예. 어린애입니다. 이 건물은. 좋은 건축은 건축가의 손을 떠나면 사용자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절반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완성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건축물을 보면 결국 잘 사용돼서 훌륭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알뜰한 프로그램으로 역사공원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이름도 채 지어지지 않는 아기 단계의 건축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면 어떨까요? 예. 그리하여 이제 또 전국적 문화 행사가 이 장소에서 고유성을 보여주면서 그 가치를 키워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사명 진주시 총괄계획과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뉴스 인타임에서는 진주대첩 광장 논란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이슈에 대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앞두고 밤더위는 점차 누그러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엔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의 끝자락 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남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는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24도, 남해 2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4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부산은 종일, 제주는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그 외 지역에서는 종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세종 23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고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금요일 오전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31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에도 계속 맑겠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